회사 M&A, 인수합병과 기업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보 입장에서 M&A라는 것을 엄청 깊이 막 알 필요는 없는데 M&A를 하면서 이제 개미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라든지 뭐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씩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면은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인수합병. 네, 정말 이 인수합병이라는 게 그 부동산 매매를 하듯이 이런 거 브로커들도 있고 이게 합병이 성립이 되고 인수합병이 성립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있는 이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융의 법을 다 지켜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간단하게 보시고 실제 공시 같은 거 몇 개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업 인수인데요. 인수 플러스 합병을 둘 다 생각을 하면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인수합병이 M&A고 mergers and M and acqui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서 네, 하나의 법인이 되는 거죠. 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 기업의 합병이란 인수기업이 목표 기업을 완전히 결합시켜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하나의 단일 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기업 인수란 인수기업이 목표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여 그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을 하지만 목표 기업도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목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기업이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인수와 합병이 혼동해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피인수 회사나 인수 회사나 어, 둘 다 존속합니다. 둘 다 존속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각종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데 여기서 사업 분야가 중요합니다. 별 3개. 이 경우 그 사업 분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즉, M&A의 경제적 동기로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시장 지배력 강화, 세금 효과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을 사들여 이익을 남기고 되팔기도 한다. 즉, M&A는 비효율적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 비효율적 기업 이것도 별 경제의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M&A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거대 기업군의 출현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또한 공존하기 때문에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네, 여러분들 인수합병 하면은 생각나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회사.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같이 볼 때 그 회사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업 분야 진출이 있잖아요. 이 사업 분야 진출이라는 게
네. 그게 사업 분야 진출 뭘까요? 요거는 보통 바이오에서 많이 합니다. 바이오. 작전이죠. 작전적인 인수합병은 전문용어로 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인수를 하는 회사는 보통 바이오 그룹을 많이 인수를 하는데 무자본도 거의 가능한 경우도 있고 무자본 M&A 그런 것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바이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이오 기업의 경우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물론 특정 후보 물질이나 약물 그런 그 약에 대한 권리 사올 수 있어요. 이렇게 사왔던 회사가 좀 대표적으로 있죠. 이런 약물을 가져온 회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두올 그건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거긴 아니고요. 갑자기 그 전설적인 신라젠. 신라젠 다 아시죠? 신라젠이 그 항암신약 후보 물질을 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거 한다고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후보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신라젠 대표적인 후보 물질 사와가지고 이거저거 작전하네. 그게 있고 그리고 사실 HLB도 마찬가지죠. HLB도 뭐 찍었다. 여기도 리보세라닙 중국명 파티닙 이걸로 1차적으로는 단독 임상 간암 부분이죠. 간암 단독 임상으로 해가지고 엄청 잘 해먹었죠. 잘 해먹고 이제 또 이거저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 됐으니까 이제 병행 임상 이거랑 저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 합성약으로 해가지고 많이 해먹고 있죠. 그거 플러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단독 임상 해가지고 작전을 했잖아요. 작전해서 돈을 벌었죠. 돈을 번 이후에 인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수 자산 그 HLB 그 테라피틱스 등등 해가지고 요즘 많이 생겼죠. 진짜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성공한 이제 기업가 스타일. 이제 더 이상 HLB에
제 진양권 회장은 HLB에 더 이상 목을 맬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HLB 글로벌, HLB 가장 맨 처음 있었던 게 HLB 생명과학 있었죠. L생이랑 HLB랑 같이 이거 해가지고 저시기 머시기 했었고, 그리고 해외 법인도 있죠. 엘라바였나?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거기에는 또 파이프라인 이거저거 하고, HLB 글로벌.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고, 보면은 HLB 글로벌은 넥스트 사이언스죠. 넥스트 사이언스. 여기도 먹혔고, 넥사. 맨 처음에 아마 가장 처음으로 넥사가 먹히지 않았을까. HLB 글로벌은 넥스트 사이언스다. 넥사였고, 그리고 바이오스텝. 여기가 바이오스텝은 무엇이었을까요? 로터스. 다 엄청 그 박살이 나 있죠? 무증으로 엄청 미친 듯이 올렸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이렇게 올렸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게 무증으로 43,000까지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 92% 됐죠? 그 다음에 HLB 사이언스. HLB 사이언스는 이제 여기는 뭐지? 코넥스. 보시면은 이게 네이라고 있는 게 아마 코넥스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비상장처럼 보시면 돼요. 아, 비상장이 아니라 그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엄청 많죠, 뭔가.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TSMC. 요것도 좀 나중에 합병이 됐죠. 흡수 합병. 굉장히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HLB 제약. 이거 어디였더라? 아, 제약은 원래 있었죠. 테라피틱스. 여기가 그 안과 하는 데였었죠. GTG 웰니스. 아, GTG 웰니스가 아니라 거기 GT리비엔티. 아마 얘가 제일로 빨리 먹혔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제 요런 주주들 분들은 진짜 HLB에 피눈물 흘리는 거죠. 다 그 진양권 회장한테 등골까지 파먹히는 그런 회사들. 요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파이프라인도 있고, 음, 파이프라인도 있고, 셀트리온 가볼게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맨 처음에 세계를 삼일체처럼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와, 셀트리온 큰 회사니까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게 셀트리온이 맨 처음에 엄청 공매도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뭔가 건기식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기식이나 몸에 좋은 거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이거를 셀트리온 제약에서 만들라고 주고, 이게 계속 돌고 돌고, 이게 돌고 돌다 보니까 어 그 실적 몰아주기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요거는 진짜 실적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공매도에 공격을 많이 받는 거죠. 재료를 몰빵을 해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만 보더라도, 삼성 이걸 회계처를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되게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에 이제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를 삼성 SDI에서 납품을 해주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IT 분야를 삼성 SDS에서 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안에 또 디스플레이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데, 예, 삼성 디스플레이를 이제 갤럭시 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갤럭시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탭 S3, S8 울트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여기도 삼성도 약간 순환된 게 있죠? 여기에서 들고 도는 게 있는데, 워낙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AMD, 여기도 이제 그거죠. 삼성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만든 거고,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있죠. 이런 거를 삼성 SOC인가? 여기에서 이제 팹리스, 여기는 파운드리,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곳에서 엑시노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 자동차 칩 같은 거 공급을 해주고, 회사가 커지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자회사끼리 거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 그런 분식회계 비스무리하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맞았던 거고, 거기에서 또 이제 좀 되니까 공매도가 쇼커버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케이스,
특정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데 바이오 기업 많이 했다고 했었고, 또 비효율적인 기업을 인수한다. 되게 이상한 거 있었죠? 여러분 넷마블 아시나요? 넷마블? 넷마블 아시면 1번, 모르시면 5번. 넷마블이 인수한 상장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넷마블이 상장해가지고, 아, 상장이래. 인수. 네, 코로나 살짝 전에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좀 이슈가 됐었죠. 아, 지금 작은 개민이가 말씀하신 거는 그거, 위메이드인가? 방탄소년단 그런 것도 있고, 네, 코웨이죠, 코웨이. 코웨이를 예전에 인수를 했었죠. 아, 하이브도 투자했었구나. 코웨이는 완전히 인수를 한 거고, 하이브를 투자했었어요, 하이브. 방시, 방시니까. 빅히트 시절 때부터, 어, 빅히트 때부터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웅진 코웨이가 이제 2019년 말에, 어, 1조 7,400억에 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네요. 1조 7,400억에 샀는데 3년 동안 2천억 정도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수익으로 많은 이익을 봤었던 그런 회사, 게임은 잘 안 하고. 근데 넷마블이 코웨이, 이게 물음표죠, 물음표. 왜 코웨이를 샀을까?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해요. 되게 의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너지를 별로 못 봤죠. 그래서 그나마 좀 2천억 정도 수익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었다. 네, 굉장히 이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지각 변화가, 예,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할 때는 이제 합병 비율도 중요하고, 합병 비율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그렇다면 합병을 할 때 회계법인에서 가치 재설정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 부동산 많이 있는, 아, 갑자기 그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사조산업. 만약에 사조산업이 뭔가 이제 기업 합병이 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표 양도세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몰래 하는 건 괜찮은데, 대놓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다시 재선정해가지고, 주당 재가치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기업 가치만큼, 어, 양도세를 내는 거죠.
양도세와 상속세 비슷한 말인데 양도세는 살아있을 때, 상속세는 죽었을 때. 아무튼 지금 오랜만에 사조산업을 봐볼까요? 와, 엄청 네, 좋진 않은데 아무튼 하락 추세가 계속 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랑 이제 하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하락 삼각형이 만들어졌네요. 이런 상태인데 예, 이제 사조산업은 4만 원에만 사면은 이익을 본다. 그런 공식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좀 늘어볼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네, 지금 굉장히 부동산이 장난 아니죠. 그럴 때 이제 뭐 토지를 산다 생각하시고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조산업 같은 거 좀 사놓을 수도 있죠. 네, 자산 재평가는 죽어도 안 하고 아마 저기는 이제 유산을 완전히 다 그걸 하게 되면은 자진 상폐를 할 수 있어요. 자진 상폐. 자진 상폐. 이걸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가 유통 비율이 37%거든요. 37%.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시총이 2천억이잖아요. 2천억인데 2천억이 37%라면은 한 600억 대가 되겠죠? 600억 정도? 요거를 이제 개인 재산들 있잖아요. 그 재산들로 다 이렇게 흡수를 해요. 이제 개인이지만은 이제 개인이 아닌 개미들, 대주주의 개미들이 이런 걸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자진 상폐 그 뭐지? 선언 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 600억을 현금으로 샀잖아요. 요것도 이제 자진 상폐하면 막 10만 원에 매수 청구권을 발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이니까 250%잖아요. 600억도 1,500억 정도 돼서 이제 그냥 자기 지갑에서 왼쪽 지갑에서 오른쪽 지갑으로 가는 거니까 어 별로 큰 타격 없이 자진 상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진짜로 죽어도 개인 주주한테 뭐 한 톨이라도 쌀 한 톨 안 주려고 한다면은 이렇게도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변수가 생겨서 사조 산업을 매각한다. 매각딜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A 회사, B 회사, C 회사끼리 지분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꼴이 난다? 한진칼처럼 이제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가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굉장히 기업 합병 이런 게 이제 법인만 되더라도 세금 옵션이 많아요. 세금 옵션이 많고 법인과 법인끼리 인수랑 합병하는데 이제
가치를 불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진짜로 지네 맘대로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흐름을 잘 알아서 이제 일부러 주가를 안 올린 기업, 안 올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 에코프로 있잖아요. 에코프로를 한번 봐볼까요? 에코프로에 맨 처음에 소문이 돌았었는데 무슨 소문 돌았는지 아세요? 에코프로가 상장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엄청 올라가다가 이제 잘 꺾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가 안 올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큰 그림, 빅피처가 있었었죠. 이제 이 대표가 이제 다 알고 있었다. 미친 듯이 올라갈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제발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많이 사야 되니까. 에코프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럴 때 막 안 올리고 싶어 한다. 막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20년도에 코로나 때 팍 뜨고 여기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15만 원까지 가니까 와 이거 미쳤다 했는데 여기에서 더 뛰어버리니까 이제 150만 원 미쳤죠 진짜로. 야 계속 봐도 이제 어 적응이 잘 안 된다 진짜로.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이제 이거 궁금해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종속 회사이다. 취득 주식수는 800만 주. 취득 금액은 얼마야 이거? 800억. 자기자본 대비 5.4%. 소유 주식수. 취득 후 소유 주식수 및 직원 비율. 100%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100% 자회사가 되니까 없어지겠죠. 유통 비율이 47%인데 유통수가 이제 주식수가 1000만, 10만, 100만, 9,700, 800, 9,780만 주. 근데 5천만 주니까 네. 그냥 800억을 투자를 해준 건데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한테 유상증자를 받은 건데요.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이게 보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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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이거는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산 거네요.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증자를 했다. 증자하면서 유상증자를 했다. 요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지분율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는데 4,400억. 국내 3호 전환사채. 이건 전환사채고요. 4,400억. 음. 여기에는 따로 뭐 공시가 없는데요? 왜 없지, 이게? 예, 여기 있네, 여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출자. 에코프로한테 이제 800억을 땡겼다.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800억. 네,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 참여. 800억어치에
이 주식을 찍은 다음에 에코프로에 800만 주를 800억 만주에 1억이면은 그냥 만 원에 이렇게 해버렸네. 야,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사들끼리는 자기 주식을 만 원에다가 주고받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만 원에 그냥 진짜. 그러면은 요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출자를 했어. 그러면 딱 한 주당 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면은 주주들한테 그걸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하면은 그게 너무하다. 너무했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네요. 야, 이런 걸 해버렸네? 이 다시 읽고 또 읽어도 이거 참 거래 상대방 에코프로 그래서 출자 일자 8월 9일이고 출자 목적물 에코프로 글로벌의 보통주 출자 금액 800억 구주주 청약 참여 에코프로가 출자를 해가지고 800억인데 800억을 800만 주화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만주에 1억이니까 만 원에 판 건데 800만 주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한테 한 주당 만 원에 800만 주를 가져왔다. 계산해볼까요? 800만 주? 어디 갔어? 계산기가 안 켜지네요. 핸드폰으로 해볼게요. 800만 주인데 에코프로가 얼마죠? 800만 주를 증자를 해가지고 800만 주를 가져갔어요. 야, 111만 원이잖아요. 8조 8,800억? 8조 어치를 이제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판다라고 하면은 800억이 8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8조 어치를 이제 팔아 제끼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엄청 장난 아니네요. 야. 에코프로 자체가 주주들한테 8조에는 안 팔고 에코프로 BM으로 돈을 옮기는데 개미들의 피땀을 이렇게 빨아먹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간 자회사가 많이 생기고 하면은 일종의 교환사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뭐 주식을 출자를 아주 싼 가격에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애초에 상장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뭐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모이면은 못할 게 없어요. 네. 자, 이제 다음 기업 인수합병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죠. 보통 요거를 많이 하죠.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고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 여기 좀 있죠. 상대 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그리고 한진칼이 있었고 갑자기 그 안마 회사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마이프렌드 맞나? 아, 바디프렌드. 아, 죄송해요. 바디프렌드. 여기는 이제 어디였더라? 그 다른 회사를 그거 하려고 그랬죠. 그 흡수합병을 하려고 했었죠.
우회 상장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요게, 여기저기 바디 프렌드가, 예, 많이 거시기 하죠. PC 디렉트. 요게 일종의 적대적 M&A에 속하는 케이스였는데, 음, 경영권 분쟁. 음, 서 대표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장외 매도로 지분 19.31%를 모두 팔아서 종전 이대준 서대식 대표 외 1인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다. 바디프렌드 회장의 둘째 사위인 손송 USR 대표. 그러니까 이제 바디프렌드의 둘째 사위가 이제 대표가 돼버리니까 PC 디렉트가 바디프렌드한테 그게 되는 게 아니냐. 헬스케어도 이제 바디프렌드에서 하려고 했는데 부결이 되었다.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네, 적대적 M&A가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게 생기면은 이런 적대적 M&A가 생기면은 단타 대회가 벌어져요. 대회. 단타 대회 눈치 보기 싸움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면은 이 차트대로 안 갈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상승률이 큰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싸늘한 주가만 남을 뿐입니다. 방식에 따른 분류로 그냥 산다. 주식의 가치 평가를 받아서 지분 매입.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건 보통 이제 막 프랜차이즈 같은 거 막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후참 다 아십니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그 장사의 신이라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연장 씨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팔아서 200억을 엑시트했다. 주식을 팔았다. 매각이죠, 매각.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지분을 이제 완전히 주식을 인수를 한 거죠. 200억에. 그래서 15.4%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내고 이제 팔았다. 이런 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흡수합병하는 경우. 선흡수합병은 존속합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많이 볼 수 있는 합병의 종류이고 적자 경영에 고민을 하는 기업을 우량 기업이 흡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죠. 아시아나항공, 적자 기업 이렇게 걷어주는 거.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케이스. SK 렌터카 아시나요? 엄청 소리 없이 잘 가는 주식 SK 렌터카. SK 렌터카인데 이게 사명을 변경한 거죠. 원래는 아주 렌터카. 원래는 아주 렌터카였는데 SK 렌터카로 사명을 바꿨고 원래는 SK 네트워크스 안에 렌터카가 있었죠. 렌터카가 있었는데 여기랑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SK 아주 렌터카를 이제 뭐지?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하고 여기는 SK 렌터카를 분할해서 이렇게 변경 상장하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K 렌터카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아마 1등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등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었고요. 우량 기업이 흡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했었고, 이 경우 적자가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병 효과가 신중히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흡수한 기업의 경영마저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 안 좋은 회사를 이렇게 합병을 해서 가져간 경우도 있다. 요게 두산이었나? 두산이 중공업을 인수를 하면서 많이 어려워진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려운 걸 샀다기보다 너무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좋아진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인수합병을 많이 하는 회사는 진짜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연결법인이 많아지는 거고, 그게 모두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사실 적은 거고. 신설합병은 흡수합병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합병 종류이다. 신설합병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합병회사의 전부가 없어지고, 이들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요거는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일종의 C회사가 되는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청 크게 되는 그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의 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회사 중에서 크라이슬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쪽에 그룹이 있는데,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아틀란티스?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아닌가 싶어요. 역합병. 이제 A와 B 회사가 있는데, A가 B를 먹으면서 이제 B가 A 이름을 가지면서 이제 B가 A의 껍데기를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합병은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날 먹고 이제 어떻게 뭐 해라, 막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제 B의 재무제표 가리기. 그러면은 재무제표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소멸되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무제표 세탁을 할 수 있다. 역합병을 하면. 그리고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은 반대표를 낸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는 거. 소규모 합병은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네. 반대주가 별로 없으면 소규모 합병이 되든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이런 합병의 절차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기업 인수합병 하면서 이것저것 썰을 풀다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네. 오늘 대부분 또 이제 불금을 앞두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이제 종목 좀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3기 EV 그냥 3기요? 음. 여기 보시면은 추세 전환 신호가 있죠, 여기에. 여기 보면은 그 엄청나게 그걸 해버렸죠? 그거 안 나오네. 잠시만요. 이렇게 있고, 이 음봉이 있죠? 이 음봉을, 여기 있는 양봉이
상승 장악. 네, 인산가도 좋죠. 소금. 박사님 3기 EV. 그래서 여기에 떴고, 이런 것도 중간중간 이런 것도 뜨는 게 있었고, 여기에서도 사실 약간의 봉만 봐서는 기준봉이 한 번 떴었고, 여기서 시가에서 한 번 더 밀어 놓은 다음에 완전히 또 여기도 장악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나게 강한 이 고점에 대한 돌파도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수세가 나오고 꼬리가 달렸다. 근데 3기도 나쁘지 않죠. 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는 게 좀 애매하고, 이제 유통호수가 66%니까 660억짜리죠. 660억짜리인데 거래 대금을 보면은 396억이네요. 400억 정도 나온 거죠. 아직 이 전체 물량에 한 바퀴도 못 도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방을 탈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그 지지저항을 보더라도 이런 곳, 여기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재미를 볼 수가 있었겠죠. 또 여기 와서도 이쪽 그 다음에 형성된 이쪽 부분 여기에서 재미 보고, 또 재미 보고 여기 와서도 본전 탈출할 수 있었고, 여기 뺐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서 골파고 올라가면서 여기 5,000원의 고점을 뚫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지지 저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산 네오룩스, 여기는 일단은 다이아가 없네요. 다이아가 여기밖에 안 떠 있는데, 여기밖에 안 떠 있고요.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일단은 네. 테코피아는 아직은 크게 7억밖에 안 떴네요. 거래량도 한 번쯤 이런 게 떠주면 좋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인산가 이때 떴었죠. 이때 다이아몬드 뜨고 중심까지만 매수 기회를 주고 올라가 버렸네요. 이런 구간이 좀 회색으로 있는 데가 좀 좋긴 좋아요. 이런 곳이 여기에서 이제 좀 물 타면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팔 수 있는 그런 자리. 좋습니다. 인산가 3기 EV도 굉장히 강하게 떴는데 여기를 뚫지 못했어요. 일단은 뚫지 못했지만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것도 약간 모양이 그거랑 비슷하네. 한전산업이랑 살짝 비슷하려 그래요. 예. 이 보면 한전산업 이때 또 엄청 굉장히 잘 갔죠? 물론 이때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검은 선을 어떻게 올라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엄청나게 막 빠지진 않죠. 네, 이쪽에 너무 좋은 그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화살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다이아가 뜨면은 이제 소액 천천히 매수를 좀 구간별로 좀 나눠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엄청 소액이라도 조금 사시면서 하시면은 또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